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유튜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최근에 좀 너무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약간 용기를 내봤어요. 요즘에 하이토닥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또래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고 걱정하시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또래들한테 관심이 없는 친구인가 하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래 놀이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능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래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SCT라고 하는 무장 완성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써요. 뭐 남자친구들은 다 못됐어요. 여자친구들은 다 나쁜 애들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이 들어준다면 이런 질문에선 첫 번째 소원으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 뭐 이런 준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친구들하고 너무 잘 안 어울리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게 했는데 선생님이나 또래들한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심심하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해요. 저 구석에서 혼자 놀지만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근데 재미없는데 나 심심한데 뭐 이런 말들을 혼자 툭툭 내뱉듯이 얘기를 해요. 나 좀 챙겨줘의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검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또래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서 미리 체념을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짠해지는 거죠. 이 아이들도 이제 또래들이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노는 게 이제 눈에 보일 텐데 그 사이에 끼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미리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겉돈다는데 그게 이제 상상하면서 되게 짠해요. 사회적인 욕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누르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도와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려면 여러분들 약간 막막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래들한테 관심이 아주 없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으실 텐데 이게 도와주기엔 참 막막한 게 왜 그러냐. 이건 애들 이렇게 노는 거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냐면 아이들이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또래들한테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좀 다가가서 끼어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놀이를 할 때도 사실 누군가한테 우리 아이가 맞춰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놀이만 주도를 해나간다면 이 놀이가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주도하고 이 균형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되게 사소하게 마음 상할 일들이 많아요. 빌려줘라고 얘기하고 응이라는 답을 듣지 않고서 그냥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버린다거나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계속 푸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뽀로로가 펭귄인데 뭐 새라고 이렇게 우기는 친구가 있다거나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에서 참거나 뭐 화내거나 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여기서 친구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게 너무 많은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했던 약간 통합적인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예요. 아이들이 또래들과 어울리 또래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나 흥미도를 처음부터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하다 말게 돼요. 100% 진짜 하게 말. 왜냐면 이거는 엄마 아빠의 변수가 아니거든. 내 품을 떠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건데 내가 뭐 여기서 뭘 얼마만큼 해줄 수 있어? 뭐 학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치원에 가가지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뭐 동네 놀이터 같이 산책 나갔을 때 이제 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때라도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또래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괜찮은 피라미드를 좀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막 또래들 사이에서 치이고 뭐 관심도 없고 다양한 이제 또래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을 키워주고 막 이 상대 친구한테 뭘 조언해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우리 아이가 또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상이에요. 아 친구들은 괴로운 존재야. 같이 있으면 성가셔.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친구들이랑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네. 이 표상을 지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튕겨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래랑 어울리기 싫다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집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이 막 아이도 되고 막 체험장 뭐 이런 데 막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고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쵸?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동네 학원들 중에 소집단으로 교사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미술 활동들 중에서 이게 소그룹으로 협동 작업 만들게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게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주 추천드리는 것 중에는 뭐 미술로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우리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책을 읽고 또래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항상 조건이 있어요. 소집단일 거. 그리고 활동이 있을 거. 그냥 자유놀이 하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끼어들면은 친구들한테 치일 수 있거든요. 활동의 무게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마주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안에는 또래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또래들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또래들하고 상호작용 없이 각자 자기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활동들도 꽤 많거든요. 뭐 수영이라던가 민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들. 이건 또래에 대한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는데 좀 한계가 있고 또래와 뭔가 주고받음이 있는 활동들을 찾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되었으면 이제 다가가는 거에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가가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만나잖아요. 의외로 누군가한테 다가가 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항상 부모님들이 먼저 다가와서 먼저 케어해주고 먼저 친구 붙여주고 뭐 이랬던 경험이
경험들이 많았던 친구들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몸의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그 넥스트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가는 경험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다가가기를 수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체가 돼서 다가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쵸? 뭔지 아시죠? 그냥 나 좀 여기서 놀게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체가 주체가 되면 좀 힘들고, 처음에 다가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좀 수월하게 하려면 정말 첫 단계에는 간식, 장난감, 뭔가 작은 것들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수월하긴 해요. 시작을 연다에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다가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애가 뭔가 나눠줬던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쭉쭉 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시작을 그냥 생으로 저희 가서 껴서 놀아라고 하면 아이들 절대 못 가요. 너도 저희 가서 친구한테 너 이름 뭐냐고 물어봐 절대 못 해요. 근데 친구들한테 가서 너도 이거 비타민 하나 친구한테 이거 주고 오자, 이거는 아이들 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을 열어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끼어들기가 돼야 되는데 끼어들기 되게 힘들죠, 여러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고 참 시키는 게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울리고 싶은데 끼어들지 못하고 이제 겉돌 때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부모님이 매개체가 돼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상황은 부모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겉도는 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아이들한테 상황을 좀 있는 것부터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끼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건 경험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승률이 낮아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놀고 있는데 누구 친구들 끼어들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허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네들이 노는 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얻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끼어들기에서 실패하는 친구들은 애들 되게 재밌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번에는 나랑 이거 하자 이러면서 끼어들면은 그 끼어드는 놀이 자체가 진짜 매력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무시당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 아이가 저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냥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걔네들 무슨 놀이 해? 라고 하면서 관찰을 먼저 한번 시켜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어떤 놀이의 흐름인지, 술래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 아이가 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게 되면 다 파악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그냥 물리적으로 있기만 해도 어느 순간부터 또래들은 눈에 익은 친구들이면 그냥 우리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가위바위보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황을 읽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주면 끼어들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놀이 균형 맞추기 뭐냐면 이제 놀이에 끼어들었잖아요. 놀이에 끼어들고 나서도 아이들이 보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쩌지 얘네들 사이에 껴놨는데 얘가 거기서 뚱뚱하게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자기 놀이가 없거나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맞춰주는 걸 좀 힘들어한다거나, 이 두 개 다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놀이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또래들 놀이 사이에 껴가지고 좀 해결하기는 좀 힘들고, 집에서 놀이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놀이를 이끄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또래들의 놀이에 맞춰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부모님과의 놀이에서 연습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36개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부모님이 내 놀이에만 맞춰줘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그 이후의 레벨에는 내가 부모님의 놀이에 맞춰주는 경험도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잠깐 내려놓고 함께 나랑 놀아줬던 내 부모님이 즐거워할 만한 놀이에 내가 맞춰주는 거, 그게 그 부모님이 또래가 된다면 너 한 번 놀고 나 한 번 놀고 네가 아까 좋아하는 놀이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놀이 하자,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전환시키는 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한 15분 했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놀이 한 3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한번 껴서 아이가 머릿속에 내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놀이에 맞춰주는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놀이를 상대한테 주장을 해보는 경험도 좀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집에서부터 몸에 좀 익혀주시면 편한 또래들한테는 그게 수월하게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 해결이에요. 또래들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 사이에선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거를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간다던가, 내 대답을 듣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같이 놀다가 다른 친구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놀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말고 이거 갖고 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나한테 그랬다고 하면 나도 되게 속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또래들하고 노는 게 겁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할 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를 뭐 또래들 사이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있을 때 내가 억울한 거 징징대지 않고 얘기해본 경험들, 필요한 거 보채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헤아려 가면서 부탁해본 경험들, 이런 게 누적돼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예의는 지키면서 할 말을 명확하게 하는가, 이걸 조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시작점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 성향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시작부터 만들라는 맥락에서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고, 성향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향적인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끼워줄 줄 몰라서, 다가갈 줄 몰라서, 어떻게 놀아야 될 줄 몰라서 그래서 혼자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 수도 있고 다가가려면 다가갈 수도 있고 얘네들하고 어떻게 놀이를 유지하는지도 알겠고, 얘네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내 거를 뺏어가는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난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맥락인지 알죠? 자기 힘을 가진 아이가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와 자기 힘을 가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는 시간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라미드를 기억을 하시고 시작점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서든 우리 아이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시키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